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EBS 수능 특강 과학기술 6강 대응 상태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응 상태의 원리는 어떤 물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죠. 생소하고. 반면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물리를 좀 공부한 학생은 아마 되게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은 총 5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대응 상태의 원리와 관련돼 있으니까 이 대응 상태의 원리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보니까 대응 상태의 원리에서 이 대응이란 말은 연력학적 변수를 특정한 값으로 환산하는 것을 대응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특정한 값으로 환산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즉 다양한 기체의 연력학적 상태를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 값으로 환산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특정 시스템, 여기서는 개라는 표현을 사용해주고 있죠.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거기 상당히 학문적으로 가치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특정 값을 환산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대응 상태의 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실린더 안에 기체를 채우고 자, 여기에 피스톤으로 누릅니다. 여기 안에 기체가 있겠죠? 그러면 피스톤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 실린더 안은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 부피는 줄어드는데 여기 안에는 일정량의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린더 안에 밀도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압력은 올라가게 되는, 즉 실린더 안에 피스톤을 누르면 부피는 줄어들지만 압력은 올라가는 이런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부피가 일정하다면, 자, 부피가 일정하단 말은 피스톤을 누르지 않는단 말이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은 올라가는, 자, 그런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실린더 안에 부피는 일정하죠. 자, 일정한 상태에서 이제 기체가 이렇게 있을 건데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기체 분자들 사이에 거리가 멀어져서 기체가 팽창하게 되겠죠. 자, 기체가 팽창하게 되면 밀도는 역시 이제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제 압력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관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기체의 압력, 이거를 우리 줄여서 P라고 하고요. 이제 몰당 부피 VM이라고 하고 절대 온도를 T라고 했을 때 이거 사이에 압력과 몰당 부피와 절대 온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압력과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를 기체의 상태 방정식. 자, 그런데 만약에 그 기체가 이상기체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이상기체란 말은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상적인 기체,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이상기체는 어떤 가상의 기체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기체는 아니에요. 자, 가상의 기체인데, 자, 이 기체는 자체 부피가 없습니다. 기체 자체의. 그리고 기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기체 분자 간에 서로 당기는 힘인 인력과 그 다음에 서로 미는 힘인 반발력,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상기체에는 인력과 반발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기체가 이상기체라고 한다면 그거의 이제 기체의 압력과 몰당 부피 절대 온도의 상관관계, 자, 이거를 우리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라고 하는데, 자,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연력학적으로 기술을 하면 압력 곱하기 몰당 부피는 기체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기체 상수는 항상 동일하다는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기체 상수를 보편 기체 상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체 상수가 항상 동일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R은 상수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체의 압력과 몰당 부피 절대 온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압력 곱하기 부피는 온도다. 자, 이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뭐 온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이제 부피 같은 거를 이제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기체 같은 경우는 이상기체가랑 다르죠. 왜? 실제 기체 같은 경우는 자체 부피를 가지고 있고요. 기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상호작용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인력과 반발력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사용하면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실제 기체를 고려하여 보정값을 나타낸 것을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은 이제 나중에 마지막 단락에 나올 거니까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봅시다. 자, 일단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 기체의 압력과 몰당 부피, 절대 온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고, 자, 이 기체의 상태 방정식에서 이 기체를 이상기체로 상정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실제 기체의 경우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정값을 사용한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 나왔다. 자, 요 정도가 두 번째 단락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가봅시다. 자, 세 번째 단락은 먼저 압축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나오겠지만 압축 인자는 Z 값으로 표현합니다. 자, 압축 인자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특정 기체의 몰당 부피를 이상 기체의 몰당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눈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바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와 다른 정도 또는 비슷한 정도 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특정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운 값을 드러내게 됩니다. 왜? 이상 기체의 몰당 부피와 특정 기체의 몰당 부피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1에 가까워지죠. 몰당 부피가 더 크면 1보다 커지고, 어떤 기체의 몰당 부피가 더 크면 1보다 커지고, 더 작으면 뭐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특정 기체의 몰당 부피는 바로 기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 기체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상호작용이 없었죠. 맞죠? 즉 인력과 반발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 기체는 이런 상호작용, 인력과 반발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요만한 기체가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에는 기체 분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럴 때 그 기체 분자들이 서로 잡아당긴다고 봅시다. 서로 자기한테 잡아당긴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기체 분자들은 서로 가까워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전체 기체는 그 부피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맞죠? 반대로 만약에 기체 분자들끼리 반발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전체 기체가 있으면 기체 분자들이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하겠죠. 맞죠? 반발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전체 기체는 이렇게 계속 커지는, 즉 부피는 커지는 자, 그런 어떤 현상을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인력이 반발력보다 크다면 당연히 부피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인력과 반발력이 아예 없는, 상호작용이 없는 기체를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했죠. 자, 그 없는 상태보다 인력이 더 크단 말은 이 이상기체의 몰당 부피보다 더 작아진단 말이죠. 그죠? 부피가 줄어드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압축인자는 1보다 작아지는 거고요. 즉 압축인자의 몰당 부피, 그러니까 이상기체의 몰당 부피가 기준이 되는 건데, 일단 그 이상기체의 몰당 부피는 거의 0에 가까운,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없는 거를 기준으로 인력이 반발력보다 더 세면 당연히 이상기체의 몰당 부피보다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값을 나눠주면 압축인자는 1보다 작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반발력이 인력보다 더 크다면 부피가 이상기체의 몰당 부피보다 더 커질 거니까 압축인자는 이제 1보다 더 커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압축 인자도 결국은 계의 온도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맞죠? 앞에도 얘기했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부피도 커지고 압력도 커지고 이런 관계가 있었죠. 자,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진단 말은 인력이 높아진단 말입니까? 반발력이 높아진단 말입니까? 맞죠? 부피가 커진단 말은 반발력이 더 커진단 말인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맞죠? 반발력이 커짐으로써 이 몰당 부피가 커지니까 압축 인자 값은 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더 커지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압력의 전 영역에서 인력보다 반발력이 커지는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즉 압축 인자가 1보다 더 커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 특정 온도가 즉 압력 전 영역에서 인력보다 반발력이 큰 압축 인자가 1보다 큰 그 특정 온도를 보일 온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실제 표를 통해서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건데 우리의 3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3번 문제에 보면 가로축이 압력이고요. 세로축이 압축 인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 이상기체가 쭉 있죠. 자, 이상기체의 압축 인자는 항상 1이죠. 맞죠? 왜냐하면 압축 인자라는 것 자체가 이상기체의 몰당 부피 분의 특정 기체의 몰당 부피인데 여기 분자에 이상기체를 넣어버리면 무조건 1이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랬을 때 자, A를 보면 지금 전 영역에서 그죠? 전 영역에서 이 압축 인자가 1보다 더 크게 나오죠. 그죠? A의 그래프를 보니까 그 말은 자, A의 보일 온도는 기본적으로 자, 여기 여기 지금 상온이라고 되죠? 상온보다는 좀 낮게 돼 있겠죠. 낮은 상태일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 온도 이상이 됐을 때 전 영역에서 압축 인자가 1보다 커진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B 기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온다기보다 여기 딱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B 같은 경우는 압력이 P1 이상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P1 이상인 경우는 그 압력에서 압축 인자가 1보다 더 크게 되죠. 반면에 그 이전에는 1보다 더 작게 되고. 자, 그러면 요 지점 있죠. B가 B의 압축 인자가 1보다 더 커지는 요 지점이 B의 보일 온도가 되는 지점이죠. 그러면 결국 B는 상온에서는 보일 온도에 도달을 못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B의 보일 온도는 상온보다 더 커지는 거지.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시. 자, 됐죠? 그러니까 보일 온도라는 거는 특정 온도에서 압력 정영역에서 압축 인자가 1보다 커지는 온도. 자, 그거를 보일 온도다.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락 봅시다. 자,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일단 온도가 일정합니다. 자, 온도가 일정하면 기체의 압력이 올라가면 기체의 몰당 부피는 떨어지고 기체의 압력이 떨어지면 몰당 부피는 올라가는. 자, 이렇게 서로 반비례의 관계를 가진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부피가 이렇게 좁아들면 부피가 작아지면 그만큼 작아진 부피 안에 기체가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압력은 더 높아지겠죠. 밀도가 높아지니까.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가 될 거고요. 그런데 자, 특정 온도 아래에서는 반비례 관계가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거에 관한 표가 바로 여기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먼저 가로축은 부피고요. 세로축은 압력인데 자,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수록 압력은 어떻게 올라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압력이 줄어들수록 부피는 이렇게 높아지게 되죠. 서로 반비례 관계를 띱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대 온도가 365도, 334도 이렇게 온도 값이 있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온도 값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365K랑 334K 같은 경우는 변곡점이 없는데
304.12K. 자, 요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요 그래프를 보면 여기죠. 자, 부피가 쭉 줄어듭니다. 그럼 압력은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는데 특정 지점에서 부피가 줄어들지만 압력이 올라가지 않는 요 지점이 나타났죠. 그리고 다시 급속도로 이렇게 쭉 압력이 상승하죠. 자, 요 부분, 이 부분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을 변곡점이라고 하고, 이 변곡점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온도를 임계 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변곡점이 처음 나타나는 이 부분의 압력이 임계 압력이 되겠죠. 그리고 변곡점이 나타나는 요 부피가 임계 몰당 부피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자, 온도가 있을 때 온도가 줄어들수록 365K에는 부피가 줄어들수록 압력은 계속해서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죠. 자, 334K도 그대로 반비례 관계를 전 영역에서 나타냅니다. 근데 304.12K는 부피가 줄어드는데 어느 순간에 부피가 줄지만 압력이 줄지 않는 순간이 압력이 늘지 않는, 올라가지 않는 이 순간이 나타났다가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자, 이 지점, 이 변곡점을 우리는 그 온도는 임계 온도, 압력은 임계 압력, 부피는 임계 몰당 부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온도가 더 낮아지면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죠. 자,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이 올라가다가, 그죠? 부피가 줄어들지만 압력이 안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났다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마찬가지죠. 이렇게 없는 부분이 나타났다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자,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자, 그러면 왜 이 부분에서는 부피가 줄어들지만 압력은 올라가지 않을까? 자, 그 이유는 기체가 계속 액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액화란 말이 이제 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체가 물이 되다 보니까 압력이 올라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랬다가 모든 기체가 다 액화가 되고 난 뒤에는 급속도로 이렇게 압력이 부피가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압력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요 내용이 네 번째 단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드디어 환산이라는 내용이 나왔죠. 자, 우리 환산 앞에서 제일 첫 번째 단락에 나왔죠. 자, 특정 값으로 환산하는 게 바로 뭐다? 대응 상태의 원리고, 자, 이 대응 상태의 원리는 연력학적 상태를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자, 그러면 환산에 대한 걸 봅시다. 자, 일단 이제 우리는 환산이라는 걸 통해서 환산 몰당 부피와 환산 압력, 환산 온도라는 개념을 보게 되는데, 얘는 그냥 간단합니다. 환산 몰당 부피는 임계 몰당 부피 분의 특정 몰당 부피. 환산 압력은 임계 압력분의 특정 압력. 환산 온도는 임계 온도분의 특정 온도. 이게 환산 값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랬을 때, 자, 실제 기체의 압축 인자를 압력의 변화와의 상관관계로 드러내면, 자, 이 그래프와 같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압력이 이렇게 늘어날 때 압축 인자는 이렇게 상승하는, 그렇죠? 압력이 이렇게 커질 때 그러니까 특정 A라는 기체는 이렇게 상승하는데 B라는 기체는 이렇게 상승합니다. 자, 이렇게 기체마다 이 압력에 따른 압축 인자 값이 다 다릅니다. 기체마다 다 달라. 맞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환산값을 사용하면, 즉 환산 몰당 부피 압력 온도를 사용하면 거의 모든 기체가 동일한 압축 인자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의 모든 기체가 동일 값의 압축 인자를 갖게 되면 연력학적 상태를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대응 상태의 원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 앞에 나왔었죠. 바로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그렇죠? 이거는 실제 기체와는 실제 기체를 넣으면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보정값을 사용한 게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라고 있죠. 자, 그 반데르발스의 상태 방정식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자, 특히 여기서 우리가 앞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없었던 게 바로 얘와 얘가 나와 있죠.
자, 소문자 A는 기체 간의 인력 계수고요. 소문자 B는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 계수입니다. 자,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에는 왜 A랑 B가 없냐? 바로 이상 기체는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도 없었고, 맞죠? 그 기체 간의 상호작용, 즉 인력과 반발력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수인 소문자 A, B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 기체에는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기체 간 인력 계수와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 계수를 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환산값을 쓰잖아요. 즉 환산 몰당 부피랑 환산 압력과 온도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인계점을, 그렇죠? 자, 이 인계점을 인계점에서 변곡점이 나타난다는 점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용을 해버리면, 자, 요 인력과 부피 계수인 소문자 A, B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 거의 모든 기체가 동일 값의 압축 인자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환산 압력은 우리 어차피 기체 상수는 다 동일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환산 온도를 환산 몰당 부피로 나눈 값이 된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특정 값만 알고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환산 온도와 환산 몰당 부피에서는 항상 같은 환산 압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단순한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대응 상태의 원리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대응 상태의 원리 지문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좀 길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볼 건데, 자, 문제가 좀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좀 응용 문제에 해당되는 3번과 4번, 자, 이것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3번 문제는 일단 요 표가 한 개 들어있는데, 자, 상온에서 실제 기체입니다. 실제 기체 A, B와 이상 기체의 압력에 따른 압축 인자 그래프가 되는데,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압축 인자는 자, 특정 기체의 몰당 부피를 이상 기체의 몰당 부피로 나눈 값이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상 기체의 압축 인자는 무조건 뭐가 된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1이 돼야 됩니다. 요 값은 1이 되는 거죠. 요 값이. 자, 그리고 자, 우리 A 같은 경우는 전 압력 값에서 전부 다 압축 인자가 1보다 큰 값이 나왔죠. 그 말은, 자, A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A의 보일 온도는 상온보다 낮다라고 보면 되죠. 왜? 상온에서 이미 상온에서 전 영역에서 압축 인자가 1보다 크단 말은 이제 보일 온도를 상온이 넘어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나왔지만 특정 온도 이상이 됐을 때 그 전 압력 전 영역에서 압축 인자가 1보다 커지는데 그 딱 커지는 그 순간 그 지점을 우리는 보일 온도라고 했죠. 자, 반면에 B는 전 영역이 아니고 여기서 요 P1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은 압축 인자가 1보다 작은 값이고, P1 이상은 압축 인자가 1보다 큰 값을 나타내니까, 자, B는 보일 상온, 이렇게 써줄게요. B의 보일 온도는 상온보다 높은 거겠죠. 아직 보일 온도에 도달을 못한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B의 압축 인자 값이 P1 이상에서는 1보다 커진단 말은, 자, 인력보다 반발력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인력보다 반발력이 커질 때 압축 인자가 1보다 커진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1번 실제 기체 A, 실제 기체 B, 이상 기체 압축 인자가 만나는 점. 자, 여기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압축 인자 값은 0이다가 아니고 1이 되는 거죠. 그죠? 이상 기체의 압축 인자는 무조건 1이니까.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럼 실제 기체 B의 경우 P1보다 더 큰 압력에서는 기체 분자 간 인력이 반발력보다 더 우세하다라고 했는데,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하면 압축 인자값이 1보다 작아져야 되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1보다 크기 때문에 반발력이 더 우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그래프의 개형을 보았을 때 실제 A의 보일 온도가 실제 기체 B의 보일 온도보다 낮다. 그죠? 아까 좀 전에도 설명해 줬지만 A의 보일 온도는 상온보다 낮습니다. 반면에 B의 보일 온도는 상온보다 높죠. 자, 그러니까 보일 온도로 따졌을 때 A 상온 B,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이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상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그래프를 도시하면 이상기체의 Z값은 현재 그래프 값보다 커진다고 했는데, 이상기체의 Z값은 무조건 1, 항상 1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그 다음 압력이 0으로 수렴할 때 실제 기체 B와 달리 실제 기체 A는 이상기체의 성질에서 더 벗어난댔는데, 자, 압력이 0으로 수렴할 때가 요 지점이죠. 그죠? 자, 요 지점입니다. 자, 그때 요 지점으로 가면, 자, A도 지금 값이 1로 되고 1이 되고 B도 1이 되죠. 맞죠? 그러면 둘 다 1에 가까워집니다. 자, 압축 인자가 1에 가까워진단 말은 이상기체의 성질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상기체의 성질과 가까워지는 거죠. A, B 모두 다.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분자 간 상호작용입니다. 작용이 다른 어떤 기체 A와 B가 있습니다. 자, A와 B의 임계 온도는, 자, A는 200K, 그 다음에 B는 400K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기체의 온도를 400에서 1200K로 올려가면서 압력을 이제 측정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연력학적 성질 중에 올바른 거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자, 먼저 가는 환산 온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자, 우리 환산 온도는 앞에서도 이렇게 나왔지만 임계 온도분의 특정 온도, 그죠? 특정 기체의 온도, 이렇게 특정 기체의 온도를 임계 온도로 나눠준 겁니다. 자, 그러면 A의 400K에서 환산 온도는, 자, 400K를 어떻게 임계 온도인 200K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K가 되는 거고, 그럼 B는, 그죠? 이 1200K를 B의 임계 온도인 1200K를 B의 임계 온도인 400K로 나눠주면 3K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보다 B가 더 큽니다. 맞죠? 그래서 A의 환산 온도가 B보다 작을 거다. 올바른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자, 400K와 1200K 사이에서 몰당 부피에 따른 압력을 그리면 A와 B 모두 압력이 변곡점을 갖는 곡선이 된다고 했는데, 자, 변곡점을 가질 때 그때 온도를 우리는 임계 온도라고 했죠. 맞죠? 즉 임계 온도 때 변곡점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A의 임계 온도는 200K고요. B의 임계 온도는 400K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무조건 A는 변곡점이 없죠. 맞죠? 그 다음에 B는 역시 400K에서 1200K 사이니까 이 400K 딱 이 지점에서만 변곡점이 나타날 건데, 이 사이를 이제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이제 변곡점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나는 틀린 겁니다. 자, 변곡점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 환산된 압축인자입니다. 그거를 그래프로 그렸어. 자, 우리 환산값을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다 동일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동일한 형태일 것입니다. 올바른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에 역시 환산값을 씁니다. 자, 환산값을 쓰면 계수 A와 B는 없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A에 적용한 것과 달리 반데르발스 계수 B가 B에는 나타날 거다. 기체 B에는 나타날 거다. 아니죠. 둘 다 계수 A, B는 없어질 겁니다. 환산값을 사용하면 다 사라지고, 그래서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우리 방정식이 성립된다고 했죠. 그래서 라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이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들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